세웠습니다. 일단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떤 문자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가 누구 건가는 조만간에 곧 드러날 것이고 MB는 포트라인에 꼭 쓸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전종훈 신부님께서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동감합니다. 박수로 근데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건데. 네. 근데 지금 뭐 검찰에서 네. 조사 수사한다 뭐 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네. 그야말로 수사일 거다. 수사다. 네, 레토릭. 22일 월요일 모든 고민 상담소에서 다룰 사회 이슈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원 특활비 다스 의혹입니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우리 주위의 모든 고민을 나눠봅니다. 사회 이슈를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 현대인들의 말 못할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공존하는 명진 스님, 전종훈 신부의 모든 고민 상담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슈파이터의 보배 같은 순서입니다. 산중의 신부님 그리고 도시 스님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든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풀어드리는 순서입니다. 세상 고민 상담소, 모든 고민 상담소. 지금 뭐 의견이 막 분출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우선 명진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렇게 굉장히 얌전하게 인사를 하십니까? 저한테 전화하실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신데요? 본래 얌전해요. 왜 그러세요? 예? 예. 자, 전종훈 신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신부님, 뭐, 40분 때문에 사흘을 쓰고 있다고. 글쎄 말이에요. 지금 아주 고민이에요. 예? 신부님이 고민이세요? 아이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이야. 아, 계속하지. 지금, 제가 이렇게 뜨거운 폭발적인 반응이 처음이에요. 월요일이 너무 멀다. 그래서 매일 배치를 해라. 매일 고정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첫 방송 이후에 주변의 반응. 저는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TBS 그 TV가 네. 케이블 TV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하는 전 신부님이나 저는 네. 국보급 이런 인물인데 방송 자체가 방송 너무 네.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네.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이제 전 신부님이나 저나 네. 열심히 노력해서 예. 양윤선의 이슈 파이터가 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네.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하루 일과를 살짝 여쭈었더니, 아침을 김어준의 뉴스 공장으로 시작을 하신다고. 그리고 종일 공부를 하세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숙제를 해야 되느냐. 진짜 대단해. 오늘도 준비를 엄청 열공. 해오셨어요. 막 써오시고. 글쎄, 열공. 예, 열공 명진. 사실은 오늘 책도 갖고 나오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책도 가지고 오신다고. 예.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나 부패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을 내서 네. 서희독경, 네. 우이독경이 아니라 서희독경. 근데 소는 정말 말 잘 듣죠. 네. 소같이 열심히 일하고 짐도 나르고 죽어선 고기, 뼈, 살, 하다못해 꼬리까지 삶아먹고 발가락까지 삶아먹잖아요. 근데 그런 소를 우리가 나쁜 데 비유해서 안 되죠. 네. 인간 주변에서 제일 추접스럽고 나쁜 짐승은 물론 쥐도 뭐 큰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네. 그래서 우이독경이란 말은 안 맞고 쥐 귀의 경일기라고 해서 서희독경이라고 책을 냈었어요. 네. 사실은 그때 일본어판으로 번역도 했었습니다. 그 책을. 예. 그래서 오늘 그 책을 갖고 올까 하다가 네. 아직까지는 TBS에다가 그런 책까지 보여줄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책을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스님께서 막 트위터에도 올리시고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진행자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흘을 써서 40분 투자를 위해서 사흘을 쓰고 계시는 전종훈 신부님께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지리산의 요즘 풍경을 사진을 좀 찍어 오셨다고 들었어요. 숙제도 해오는 신부님.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두 개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숙소 위에 있는 네. 계곡. 좌측거는? 셀카 찍으신 거예요, 셀카? 예, 셀카. 그리고 오른쪽은 제 네. 거실.
아, 거실. 거실에 너덜너덜 뭐 많이 걸렸네. 뭐가 되게 많아요, 사진이. 예, 오체투지. 아, 오체투지. 삼보일보, 예. 삼보일배. 아, 오, 저기는 저게- 어딥니까? 저게 이제 천왕봉 이야. 설경입니다. 눈 온 날 예, 천왕봉. 예. 지금 정상. 저 산을 뚫고 지금 상암동 스튜디오까지 오시고 설산을 뚫고. 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두 성직자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 설산을 뚫고 지리산에서 막 도착하신 전정훈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셔가지고 나오신 우리 명진 스님 두 분께 정말 그 고민, 세상 살면서 이거 진짜 고민이다. 지금 당장 문자, TBS 앱으로 그리고 또 페이스북, 유튜브로 많은 의견 그리고 고민 상담 털어놓으세요. 정말 고민되지만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고백성사 받으시죠, 신부님? 그리고 그 신도들 고민 많이 들어주시죠? 그 마음으로 두 분께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명진 스님께 네.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몇 가지 이슈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서 10억 원 현찰로, 일부는 국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스님 한 봉은사 주지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도둑놈이죠. 네. 왜냐하면은 남의 물건을 이렇게 조금씩 훔치는 도둑보다는 네. 국민의 세금을 네. 함부로 지 돈같이 갖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썼던 것이야말로 네. 큰 도둑이죠. 네. 작은 도둑은 우리가 처벌을 했는데 그동안에 큰 도둑, 네. 정말 그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 네. 이들이야말로 정말 처벌해야지 돼. 정말 도둑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뉴스하고 예. 33살 먹은 그 애기 엄마가 예. 중학생 다니는 그 딸 둘을 데리고 여행을 왔다가 서울에서 2만 원짜리 맞습니다. 그 싼 여관방에서 자다가 불에 타서 죽은 뉴스가 두 개가 왜 그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지 과연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냐. 너무나 우리는 돈, 자본, 욕망, 잘 살아보세, 747, 수출 이런 구호만 갖고 우리가 60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사람 사는 세상,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겠다. 네. 또 용산 참사가 엊그저께 구주기였습니다. 네. 용산 참사 이 막루에서도 네.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구호였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시대를 이제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이명박 그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네. 니들이 과연 사람이냐? 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쥐새끼. 나라를 이꼴로 네? 만들고 신부님 사람이 아니고 쥐새끼라고. 생방송에서 그건 너무 과한 말씀입니다. 쥐를 그럼 뭐라고 표현해? 쥐님 같은 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도 존경을 해야죠. 전 있는 대통령인데. 그래서 정말 니들이 사람이냐는 그런 물음에 바로 묻게 되죠. 왜냐하면은 조금만 그 잘못해도 감옥을 가고 뭐 몇백 원짜리 빵만 훔쳐도 1년, 2년씩 가서 사는데 네. 저렇게 수십억을 훔쳐다 놓고 현금 그 계산기를 그 기계 틀을 갖고 가서 10억을 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도둑님이라고 그래요? 야이라 이 도둑놈들아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정말 뭐 점잖은 신부님이나 저같이 추가하는 스님들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런 데 대한 부처님 경전이 있어요. 예, 경전에 경전. 나오는 말씀이 부처님 경전. 보면 예. 자카타 경이라는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말로 나쁜 놈에게는 정중함이 필요 없느니라. 나쁜 놈에게는 법도 소용없고 좋은 말도 소용없는 노릇이다. 그는 선을 중화하고 있으니 그와 맞서 터놓고 싸워서 이겨서 제압을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래야 그 사람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할 뿐만 아니라 네. 주변의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지 않는다. 잘못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벌이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선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대목은 저하고 부처님하고 아주 같이 상통하고 공감하는 기죠. 네. 그 신부님도 성경에 이런 거 있죠. 성경에는 네. 지금 이명박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네. 거죠. 세례자 요한이 네. 광야에서 네. 회개하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외치는데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달려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세례자 요한이 그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느냐? 그러니까 막 호된 그 질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지금 스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적폐를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도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래. 근데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요한한테 달려왔던 사람들이 가질 않고 네. 되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질문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없다면 스님 말씀대로 이런 인간들이 아니지. 이미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네. 돈을 탐하면 망하고,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탐하면 죽는다 그래. 이명박 박근혜를 보면서 이제 이런 격언 같은 이야기가 네. 현실이 되면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과정에 있다. 아하. 이 과정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네.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람은 자기가 사람임을 드러낼 질문이 없는 거야. 질문이 없는 거야. 네. 이것이 이제 안타까움이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그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이잖아요. 시골에 사는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아이들 둘 데리고 방학이어서 제가 보기엔 서울 구경 온 것 같아요. 서울 그러니까 구경 전국 왔죠. 이렇게 여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게 그 도심의 한복판에 그 싼 여관에서 오늘 하루 자고 또 내일 우리 어디 가서 구경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참사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10억을 개수기를 가져와가지고 돈을 세면서 근데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인 거고 우리 세금인 거죠. 신부님 스님 세금 아직 안 내시나요? 내죠. 내시죠? 세금. 예. 종교인들 세금 내죠, 이제? 아니, 당연히 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 조계종에서는 뭐 세금 내는 것을 네. 찬성을 하죠. 그러니까요.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신부님, 스님 제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건데 아까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읽고 갈까요? 지금 문자 띄워주시면 저희가 문자를 읽고 갈게요. 네, 문자를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네. 자, 문자가 들어오면 읽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굉장히 반갑다. 스님이 화가 많이 나셨군요. 이런 문자가 좀 들어와 있고요. 화가 난 게 아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거짓말이 생활화된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이명박은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사람이에요. 근데 스님 왜냐하면은 1996년도에도 네. 국회의사당 안에서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네.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도 얼른 자기 기사에게 네. 운전한 걸로 덮어 씌웠다가 네. 나중에 들통이 나죠.
예. 그리고 96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도 선거 자금을 엄청나게 써요. 네. 근데 그때 선거 자금 담당했던 예. 김유찬이라는 분이 그걸 폭로를 합니다. 예. 그 사람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거짓말시키고 거짓말로다가 본인이 자술서까지 받습니다. 네. 그 자술서를 내놓고 하는 네. 말이 네.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네. 종교인의 양심을 걸고 네. 이것이 진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거짓말했으면 어머니가 정직이라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훈을 내려줬겠습니까? 그 스님 그 원세훈 원장하고도 인연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원세훈 원장은 네. 봉은사 그 신도였었죠. 그 원세훈 원장이 봉은사 씨. 예, 자주 만나셨겠네요? 자주는 아니고 그 네. 대선 선거 과정에도 네. 좀 왔었고 네. 또 그 행자부 장관이 예. 취임하고 난 뒤에도 예. 제 방에로 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봉은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등을 예. 달아달라고 보낸 거를 예. 이렇게 지저보는 사람의 등을 봉은사에 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등값을. 네. 그 청와대에서 아, 절에 행정관이- 다른 등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 등을 달아달라고 이제 관례적으로 보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등을 왜 달아야지 돼.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청와대 행정관이 항의를 하러 온 거예요. 당선되던 첫 해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3개월 있답니다. 한참 기세등등할 때인데 네. 감히 대통령 등을 안 단다고 빠꾸를 한 거죠. 빠꾸를. 네. 그러니까 빠꾸, 예. 빠꾸. 참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죄송합니다. 일본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부딪혀요. 네.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갑니다. 네. 봉은사 네. 청와대와 각을 세워. 그래서 원세훈 그 행자부 장관이 네. 사과를 하러 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그 수석 한 네, 분하고. 예.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막 뭐라 그래요. 예. 고소용에다가 부동산 투기, 병력 기피, 세금 포탈. 왜 이렇게 니들은 범죄자들이 많냐. 예. 그랬더니 그 원세훈 행자부 장관이 하는 말이 예. 스님, 부동산 투기도 해본 사람이 장관을 하면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신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래서 코멘트. 내가 예.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러면 전국의 경찰서장을 네. 도둑놈이나 강도들을 시켜라. 그럼 다 해봤으니까 잘 잡을 거 아니냐.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천박한 사람들. 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무슨 비리가 있는 양 네. 이렇게 슬슬 흘려가면서 네. 협박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얘기할 거리가 있다. 네. 난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비리가 있었으면 바로 드러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했어야지 되죠. 그렇죠. 왜 그걸 감춰놨다가 예. 지금 와서 있는데 우리도 자꾸 괴롭히면 그걸 깔까야. 그거는 조직폭력배도 어디도 아주 천박한 조직폭력배들이 예. 쓰는 협박 공갈에 속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난 까라고 당당하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그 영상 메시지 한번 띄우시죠, 스님. 네. 그 얘기를 지금 딱 지금 얘기했잖아요. 깔아. 네? 네. 정말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 비리가 있었더라면 네. 없는 그 시계도 네.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이 있는 거를 여지까지 감추고 어떻게 살았느냐 숨이 막혀서 정말 그런 얘기한다면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네. 더 양심의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될 죄악을 다시 저지르는 거라고 나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이 용서 안 합니다, 이제. 네. 예. 그 신부님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 투기도 해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장관을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예.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다 말이 아니잖아. 그들의 말은 말이 아닌 이유가 말은 책임과 네.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어. 그냥 말이야. 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네. 그냥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죠. 예?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말이다. 근데 그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의혹이 계속 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리 이제 산속에 계시고 또 이제 수도하시지만 계속 살펴보면서 좀 짚을 건 짚어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이 코너의 주제가 모든 고민, 세상 고민 상담소인데 지금 고민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스님 신부님에 대한 응원 메시지만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질문 또 두 분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그 홈쇼핑만 바로바로 주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바로바로 주문하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샵 5400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TBS 앱 그리고 뭡니까?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없으면 저희 그 제작진이 준비한 질문 한번 뽑아서 해보실까요? 저희가 이런 것도 준비를 했어요. 예. 이런 거 고르셨죠? 이거 하나씩 뽑으셔야 돼요. 이 준비 많이 했으면 저희 작가들이 자 하나 뽑으시고요. 네, 신부님도 하나 뽑으세요. 네, 뽑으시고 지금 읽어주세요. 우선. 제가 읽을까요? 스님 제가 읽겠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9555번이 보내주신 건데요.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싫어하는 보수신문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신문을 구독합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눈에 보이면 제가 들고 가서 버린다는 거죠. 어린이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 없다면서 아내는 구독을 끊으라는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이 신문 구독. 보수신문, 자기가 싫어하는 보수신문을 발행하는 어린이 신문을 아내가 구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논술 때문에 부인께서 어린이 신문 구독을 하는 것 같은데. 아이를 안 키워봐가지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참 대담하기가 좀 힘이 든데요. 어린이 신문이라는 게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어린이 신문이 나오는가도 그렇죠. 싶고. 보수 언론에서 어린이 신문 나오거든요. 아직도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이 논술, 애를 안 키워봐가지고 모르겠. 네. 신부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신부님도 애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이 고민을. 그쵸, 신부님? 우리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별로 없는 질문 같아요. 네. 또 하나 제가, 전종훈 신부님 뽑으신 거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2697번. 휴대전화 끝번호 2697번입니다. 헬조선, N포 세대 청년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저부터도 한국에 살기가 싫어요. 사회가 청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명진 스님부터 하실까요? 신부님부터 하실까요? 어려운 건 서로 미루시는 거죠, 지금? 아니, 네? 그래도. 지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 실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또 어느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또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지 되고 있고, 아마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아마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 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사실은 이런 실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자동화되고 또 지금 뭐 보면은 고속버스 이렇게 인터체인지에도 보면은 자꾸 자동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티켓 끊는 데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자동화되면서 그럼 그 실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이제 국가의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 수단은 전부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자동화되고 있고, 그러면 실업자는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청년 실업으로 다 가는 거죠. 기존에 직장을 갖고 있던 노동에 종사했던 분들은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새롭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단단하게 종교적인 어떤 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앞으로 한국 경제 구조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이 가치가 사실은 일정한 부분 부의 평등한 분배만 이루어진다면 굶어 죽거나 병원에 가는 치료를 받거나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거나 안 그러면은 무슨 교육을 못 받거나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배 구조를 어떻게 잘 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그게 국가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도 같이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구조 정책을 바라보는 그 경제적인 안목이나 정책은
굉장한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성장 위주, 네. 아니면 그 재벌 위주의 정책으로다가 경제를 끌고 오는 동력을 삼았다면은 네. 이제 정말 서민의 가계의 그 이익을 늘려서 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그 구조기 때문에 네. 아마 과정도 좀 힘들 거고 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네. 또 그동안에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반발도 심을 거고 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는 명운을 걸고 네. 꼭 문재인 정권이 어떤 그 반발이나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 문제를 제대로 안 풀면은 네. 대한민국은 정말 낙후된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 속에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대선 출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준비된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벌과 그리고 기득권층 중심의 경제 질서를 노동자와 서민의 중심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그 경제 질서를 바꿔버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이번 코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작년 그 네. 대선 때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느 그 공식적인 데서 악수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저하고. 아, 스님하고요? 네. 그래서 어느 페이스북에다 그 사진을 올려놓고 예. 이번 선거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꼭 찍으십시오. 이랬더니 저희 페이스북 친구들이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누굴 찍어야 될지. 네. 아, 혹시 명진 스님 찍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아, 명진 스님은 이제 슬슬 깔때기를 시작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신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청년 문제 진짜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네. 청년들의 고민은 네. 그 어떤 실업의 문제보다 네. 희망을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 살기 싫다는 이 말, 네. 그다음에 뭐 모든 희망을 포기했고 네.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그러니까요.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이게 자조적인 이야기인데 네. 이거를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희망을 말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멀리 네. 헬 쪽에 너무 멀리 가 있다. 어? 네. 특히 정치인들, 네. 응?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본체가 봉사예요, 봉사. 봉사. 국민을 위한 봉사잖아. 근데 봉사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정치를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와 삶을 네.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예요. 이런 그 정치의 변화. 네. 그러니까 정말 청년과 국민들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풍토를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재벌 개혁이다. 재벌의 경제가 너무 우리나라는 재벌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재벌은 자신들만 위한 경제 활동을 하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경제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재벌을 네. 개혁해서 이 재벌이 선순환 구조식으로 사회에 투자하고 해서 이 경제적 숨통을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경제가 재벌에 꽉 막혀버렸거든요. 네. 현재. 그러니까 움켜쥐고 안 내. 권리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나와. 안 나와. 어? 예. 지금 재벌들이 쌓아놓은 현금만 해도 네. 수십조 원이라고 하는데 수백조입니다. 수백조. 700조. 이거를 안 풀고 네. 자신들이 눈치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까? 네.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제의 체질 개선, 예.
그다음에 정치의 풍토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예,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네. 청년들이 숨쉬고 살 수 있을 거고 또 희망을 찾을 게 아니겠는가. 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희망은 저리 두고 네. 그야말로 그냥 사는 돈 버는 수단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예? 네. 몰아버렸으니까 맞아요. 뭐 이렇게 심각한 상태까지 오지 않았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때문에 저희가 두 분 스님 신부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돈 버는데 급급해서 교육도 전부 돈 버는데 수단이죠. 전부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이거에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순간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느님과 부처님은 사랑과 자비의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은 그렇게 흐르지 않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느님과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절대 반대의 방향으로. 사랑과 자비는 네. 우선 관계 문제예요. 관계. 예. 예. 인간의 관계, 예. 관계성을. 근데 그렇게 흐르지 않는 이유는 네. 관계가 아닌 자본, 예, 돈의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람이 사람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은 안중에 없어. 오로지 돈, 예? 돈의 흐름에만 사람이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돈이 하나님이고 네. 돈이 부처님이 돼버린 세상.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네. 돈이 중심, 근본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네. 사실 이것이 인본주의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자본주의가 인본주의로. 그렇지. 사람이 네. 근본이 되는 세상. 네.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네. 되고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저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들을 때도 제일 싫었던 게 신자유주의라는 게 자본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네. 자유를 누리면서 자본을 불려나갈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본다. 네.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인 그 성태까지 와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가 인간이 그럼 뭔 거야? 네.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돼? 정말 이렇게 돈의 노예가 돼서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학원을 초등학교 애들부터 학원을 보내잖아요. 예, 맞습니다. 경쟁에서 지기 싫어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서 이겨서 집 밟고 일어서야지만이 그 사회에서 그나마 그래도 동수저나 네. 은수저가 될 수 있는 세상. 네. 금수저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금수저는 어차피 재벌의 아들은 재벌 네.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수저나 은수저나 흑수저를 면하려면은 네. 엄청난 경쟁을 해야지 돼요. 네. 그렇게 만들도록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은 기득권, 네. 소위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사람들. 네. 이런 정책이 이제 바뀌는 그런 그 첫 번째가 난 문재인 정권이 시도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가는 길도 어려울고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네. 지지도 해줘야지 되고 성원도 해줘야지 되고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면 제일 먼저 가혹하게 비판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예. 일정한 부분까지는 네. 국민이 힘을 모아줘가지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네. 힘을 실어줘야지 된다고 보는 예. 거죠. 신부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네. 일단은 이 정부의 방향은 네. 올바르다. 방향은 올바른데 이제 그 방향의 방향성은 제대로 잡고 어떤 정책을 네. 해나가는데 예.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그 정책 실현이 네. 되느냐 하는 건 좀 시간을 좀 두고 알겠습니다.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공들이는 역점일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당장 목전에 닥친 일이 2월 9일 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이후에 이제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온 뉴스지만 지금 그 조원진 의원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애국당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서 인공기 뭐 불태우고 화형식 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앞서 표창원 의원하고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남북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명진 스님 북한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죠. 네, 뭐 한 15회 정도? 15회? 예, 예. 언제 마지막으로 다녀오셨어요?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
2002년 전종훈 신부님이 명진 스님 뭐 북한 사람이네 막 15번이나 15번이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네. 그때까지는 네. 남북 관계에 네. 무슨 그 조선 불교도 연맹과의 불교 관계 협력 속에서도 오고 갔고 네. 윤희상 그 평화재단 이름으로도 좀 다녀왔었고 예.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네. 많은 북쪽의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도 저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달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과연 저게 어디다 쏠려고 그럴까? 네. 미국에다가, 일본에다, 남쪽에다가 쏠려고 핵을 갖고 있을까? 네. 뭐 이런 문제부터 좀 질문을 시작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정말 쏠까? 정말 쏠까? 예. 북이 만약에 사거리가 뭐 미국의 동부까지 가는 네. 장거리 그 미사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북이 만약에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 네. 북쪽은 어떻게 될까요? 뒷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의 쑥대밭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 죽는 북이 갖고 있는 핵은 네. 나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겠다고 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북이 핵을 사용한다면 그래 그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쏠 거라고 보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건 뭐냐 하면은 말벌이 예. 독침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말벌이 사람들이 근처 가면 쏩니다. 예. 쏘면 말벌 죽어요. 침을 쏘면 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핵도 말벌의 독침과 같아서 네. 쏘면 죽는다. 네. 근데 그걸 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끝없이 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네. 우리 건드리지 말고 평화협정 맺고 정전협정을 그리고 외교관계 트고 네. 우리 너무 압박하지 말아라. 네.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북에 대한 핵 문제도 아마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아. 다만 북이 핵을 소형화시켜서 네. 팔레스타인 중동의 어떤 그런 뭐 테러 단체 쪽으로 흘러가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미국을 공격하는 거를 막기 네. 위해서 예. 소형화되거나 핵무기가 간소화돼서 네.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선에서 네. 자유권 정도를 주면서 핵 동결시키고 야, 남북 관계를 푸는 게 지금 명진 스님 완전히 전문가세요. 남북관계 핵 전문가 이 공부만 해오신 줄 알았더니 아니, 진짜 그렇진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예요? 네. 아, 스님, 신부님 어떻게 보세요? 그 스님이라고. 사람들이 다 스님이라고. 스님인 줄 알아. 이 부분은 네. 우리가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 평화예요, 평화. 평화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남북관계는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평창올림픽도 평화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참석 안 한다 네. 했으면 이 평창올림픽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죠. 그래도 어쨌든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올림픽의 정신을 한반도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딴지를 건다? 해코지한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고요. 한국에 살 자격이 없어. 어? 평화에 자유한국당이 다 그러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다 물에 빠져 죽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네. 예?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자유한국당 이 문제가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논평도 나왔어요. 아니,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네. 한 500년 흐르고 난 다음에 네. 남북 관계를 바라봤을 네. 때 고구려 신라 백제가 네. 영토를 갖고 막 죽자 살자 싸웠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배경으로 네. 우리 민족끼리 피 터지게 싸웠는데 이제는 우리는 통일이 됐다. 한 500년 후에 네. 역사의 기술은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같이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죽여라 살려라가 아니라 네. 네. 우리 민족끼리 두 강대국들을 끼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대화했던 완전히 시절입니다. 반통일 세력들이 반세기를 이 땅을 지배를 했잖아요. 그게 보수주의라고 그러는데 난 보수주의자 아니다. 어? 뭐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보수주의자야? 뭐예요, 그러면, 어? 신부님? 깡패 새끼들이지 뭐 그냥. 아니고 아, 이렇게 보신주의? 말하면 안 돼. 보신주의? 왜냐하면- 아, 그 방송 부적합 용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신주의라고 했는데 보신주의. 왜냐하면 네. 이게 보수라는 게 뭐예요? 진리를 지키는 게 보수의 본질이거든요. 지난번에 안 그러시던 이번에 말씀이 아니, 너무 나 이거 화가 싸가지셨어요. 나서 그래. 왜냐하면
아니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엄청난 원종우 신부님 화나신 노력을 것 같아요. 통해서 이만큼까지 왔잖아요. 지금 네. 평창올림픽 성공 올림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네. 여기다 대고 뭐 불살르고 데모하고 이러면 이게 지금 이게 한반도에 같이 살자는 거냐 어떠냐 하는 거죠. 어? 국민들한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제 네. 이게 그래도 어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분단 세력들 이렇게 분단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준다고 하는 이 분단 고정 세력들의 네. 예? 이 회개 진짜 이 회개 없이는 한반도의 긴장 어려움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죠. 아, 마지막 멘트가 분노 끝에 진리를 말씀해 오늘 주셨어요. 또 질문을 또 안 받.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21초 시간. 오늘도 시간이 없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편성 시간을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끝에 주신 말씀이 명답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 예?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이 굉장히 어렵다.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의 분탕질을 하느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너무 아쉽고요. 다음 주에 또 약속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사흘 걸렸는데. 글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난 이만큼밖에 얘기 안 했는데. 다음 주에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신부님 단독 예. 한번 1월 20일 월요일 장혜선의 이슈파이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